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오름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일본은 쌀값이 1년 만에 2배 폭등하면서 밥 대신 빵을 먹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먹는 급식 같은 경우에는 쌀밥이 주 2회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쌀값 폭등 사태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본 쌀값이 얼마나 미쳐버렸는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에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쌀값은 무려 92.1% 폭등했습니다. 이는 1971년 이후 54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현재 일본 전국 쌀값의 평균은 5kg당 4,214엔, 그러니까 약 42,000원 정도인데요. 이건 전국 평균 기준이고요. 도쿄 등 대도시의 일부 상점에서 판매되는 쌀들은 kg당 1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와 비교해서 한국을 기준으로 따지면요, 한국의 경우에는 쌀 5kg이 2만원 정도 하니까 한국보다 2.5배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쌀값의 거래값은 최고 기록을 새로 경신하고 있죠. 이렇게 쌀값 폭등은 일본 서민층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시작한 이 쌀값 폭등으로 인해서 마트에선 쌀이 동이 났고요. 1가족 1봉지 제한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쌀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의 가격들도 줄줄이 인상되게 되었는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은 공깃밥 추가 서비스를 중단했고요. 오니기리 가게는 가격을 20%나 올렸다고 합니다. 규동 전문점인 스키야나 하마스시 초밥 전문점도 메뉴 가격을 전부 올렸다고 하죠. 그 외에도 쌀로 만드는 쌀과자, 미림, 사케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급식용 쌀값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린 학생들의 점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오사카 지역에서는 쌀밥 급식을 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한 번은 빵으로 배식하기로 했습니다. 꽤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쌀값은 왜 폭등했을까요? 사실 이 쌀값이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태 초기에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쌀값이 상승했다고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인해서 고시이카리 등 고급 쌀 품종의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1등급 쌀 생산이 줄어서 품질 저하가 심각하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2024년 쌀 생산량은 총 734만 5천톤입니다. 이 중 주식용 쌀은 679만 2천톤인데요.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유통량은 줄었다고 하는데요. 20.6만 톤 정도 유통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극심한 여름 불볕더위와 가뭄 탓에 벼가 제대로 여물지 않아서 현미에서 쌀로 도정되는 비율이 저하하면서 실질적인 시장 공급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재기와 투기 의혹인데요. 아직도 일본 정부는 쌀이 왜 부족한지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사재기와 투기 의혹이었는데요. 실제로 2024년 9월 쌀 수확 직전에 난카이 대지진이 날 수 있다는 경보가 터지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재난 대비용으로 쌀을 많이 사두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쌀 부족 현상이 발생했는데 일본 정부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면 전국 햅쌀 생산이 순조로웠거든요. 그래서 품귀 현상이 일시적으로만 발생할 것이라고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쌀 부족 문제는 수개월째 계속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매점 매석을 통하여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쌀값 폭등 문제는 매점 매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일본에서는 생산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 이력제는 쌀을 생산하고 식탁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팔렸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쌀의 유통이 멈췄다면 누가 쌀을 매점 매석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윤을 취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쌀은 부피가 꽤 커서요, 많은 양의 쌀을 보관하려면 거대한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운송료도 많이 드는 게 쌀인지라 대량으로 매점 매석하는 게 힘듭니다. 오히려 다른 품종을 매점 매석하는 게 더 이득이죠. 물론 여기서 말한 내용은 매점 매석 세력이 정상적으로 쌀을 사재기했을 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쌀을 사재기했다면 확인할 방도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일본 정부가 매점 매석을 방조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뽑고 있는 것은 바로 쌀과 관련된 정책의 부작용과 쌀 생산 시스템이 붕괴해서 그렇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뽑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1년부터 간반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쌀 경작지와 생산량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식량난을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후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쌀이 남아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생활도 점차 서구화로 변화하면서 쌀을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 일본 정부는 이 쌀의 생산량을 줄이려고 했는데요. 이게 50년 이상 이어지게 된 겁니다. 2018년에 간반 정책이 폐지되긴 했는데 그래도 쌀 농사를 다른 농작물로 전환하는 보조금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일본은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장 1975년에 272만 헥타르였던 쌀 재배 면적은 1985년에 232만 헥타르, 1995년에
2022년에 211만 헥타르로 줄어들었고요. 2023년에는 124만 헥타르로 줄어들기까지 했죠.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드니까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967년에 1309만 톤이었던 일본 전국 쌀 생산량도 1985년에 1161만 톤, 1995년에 900만 톤으로 급감했고요. 2023년에는 661만 톤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일본에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70세를 넘겼는데 청년층의 유입이 거의 없어서 생산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쌀 생산 능력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에 발생하고 있는 쌀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왜 쌀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누군가 매점 매석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쌀 생산 능력이 저하되어 쌀이 진짜 없어서 쌀값이 폭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느냐인데요. 현재 일본 정부는 이러한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쌀값 폭등에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했습니다.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쌀값은 여전히 14주 연속 상승 중이고, 이러한 상승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쌀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4월 말에 10만 톤을 추가로 방출한다고 합니다만, 쌀값이 잡히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당장 3월에도 일본 정부가 쌀값을 안정화한다고 비축미를 반출했지만 쌀값은 내려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이렇다 보니 국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한국과 미국에서도 쌀을 수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은 한국산 쌀을 이번에 22톤을 수입했습니다. 물론 그 양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3월에 한국산 쌀 2톤이 일본으로 수입되었는데 완판이 되어 더 큰 규모로 쌀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지라 이미 추가 물량 20톤을 지난주에 선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일본 내에서 판매한다고 하죠. 또한 일본은 매년 무관세로 쌀 77만 톤가량을 수입 중인데요. 그중 미국산이 45% 정도입니다. 이중 농가 보호를 위해 최대 10만 톤으로 제한 중인 주식용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일석이조로 미국 관세 협상에 이러한 쌀 수입을 대거 늘려서 쌀 문제도 해결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게끔 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쌀값 폭등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1980년에 69.6%였던 것이 1990년에 70.3%로 소폭 상승했다가 2000년 들어서 55.6%, 2010년에 53.5%, 2022년에는 49.3%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의 경우에는 1980년에 56%였다가 1990년에 43.1%, 2000년에 29.7%, 2010년에 26.3%, 2022년에는 22.3%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쌀 자급률은 100%가 넘어서 쌀 품종 하나만 보면 일본처럼 쌀값 폭등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밀, 옥수수, 콩의 곡물 자급률은 각각 0.7%, 0.8%, 7.7%에 불과합니다. 식량 안보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 특정 지역에서 식량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식량 수입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장 오늘날에는 식량 민족주의가 재가열되고 있는지라 우리와 같은 식량 수입국은 자본이 있어도 충분한 식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식량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인데 우크라이나의 수출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곡물 의존도가 높았던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식량 수급이 어려워져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난이 발생하기도 했죠. 당장 지역 간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공급과 비축 물량 확대도 충분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일본의 쌀 부족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